예, 곧 이어서요. 저희 2부 발표,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송승훈 선생님께서 인테로뱅 화두와 카피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3시 25분부터 시작을 하니까 45분까지 발표를 해 주시고 45분부터 55분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인테로뱅 화두와 카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테로뱅 화두와 카피입니다. 이 인테로뱅은 그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같이 있는 문장 구호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물음 느낌표라고 합니다. 자, 인테로뱅의 의미는 1962년 미국 광고 대행사 대표인 마틴 스펙터가 고안한 문장 구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음표는 의문이며 느낌표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테로뱅은 그래서 물음표와 느낌이 공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테로뱅의 물음표는 깨달음을 부르는 호기심이다라고 이하영 선생이 그의 책에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화두와 카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인테로뱅의 물음표와 느낌표에는 물음과 답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화두와 카페에도 물음과 답이 공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주제는 화두와 깨달음의 관계를 순수하게 그치지 않고 광고와 마케팅의 관계까지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텍스트 구조는 상업 광고의 카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두로 들어가면요. 화두는 일반적으로 언어이면서 언어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고요. 화두는 수행자를 화두에 끄달리게 하면서도 화두를 탑하게 합니다. 화두는 관하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강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위키에서 따온 내용인데 화는 말이란 뜻이고 두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머리가 되고요. 또한 백화문에서는 두가 의미가 없는 그 전민서로 사용된 용례로 보면 화두는 말이란 뜻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두가 익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수구스네 측에서 인용하게 됐는데 사실 인테로뱅하고 이 화두하고 카피를 연결될 수 있을까 경강고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도 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의심의 단계입니다. 근본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의문이 일어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정이라고 해가지고 의심이 지속적으로 돼가지고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의단인데 10,000가지 의심이 한데 엉겨 묶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온 우주에 가득한 덩어리가 된 상태를 뜻합니다. 네 번째 이제 화두탑한데요. 여기서는 주관과 객관이 이제 탈락돼가지고 불의 중도가 일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 단계에서 의심이 생겼는데 물음표가 생겼는데 이게 점점 2단계, 3단계 하면서 커지죠. 그러다가 마침내 느낌표에서 마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인테로뱅, 아까 물음 느낌표와 내용이 그 과정이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화두를 설명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정전백사절을 제가 예로 들려고 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 또는 측백나무라고 하죠. 자, 어떤 납승이 조주에게 물었다. 스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으로 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면서 잣나무를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제 광고로 들어가는데 광고 카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광고는 문자나 영상 같은 기호적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 텍스트는 광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언어 및 비언어적 기호가 융합된 다매체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전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각 언어 또는 기호나 텍스트 등의 수단으로 수신자에게 듣는 자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는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두와 카페의 공통점인데요. 화두는 말머리, 짧은 문구, 단자라고 합니다.
단지는 아시다시피 어떤 선호로, 선문답에서 답이 되는 부분이고, 전제라고 하는 거는 그 스토리잖아요. 여기서 짧은 문구는 이 단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는 광고주 또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짧은 문구, 핵심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드와 카피의 공통점은 하드는 에피소드의 제목이며, 카피는 상품과 연관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드와 카피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드는 선승이 세잉승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하고요. 카피는 광고주, 그러니까 생산자라고 해야죠. 이 사람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드와 카피에 나타난 인테러뱅인데, 이 인테러뱅은 그 물음하고 느낌표가 같이 있는 내용인데, 하드와 카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하드는 수행자가 하드를 참고하면서 의심을 갖지만, 하드를 탑하면서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카피는 소비자가 카피를 떠올리면서 호기심을 갖지만, 광고 영상을 보고 나서 상품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 이 광고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라는 걸 이제 후반부 쪽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드와 카피의 목적과 인식작용인데, 하드는 반야, 그러니까 그 깨달음으로 이끌게 하고요. 카피는 소비로 이끌게 합니다. 인식작용에 따른 그 작용으로 보게 되면은, 하드는 본래 면목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성, 청정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카피는 구매 의욕을 자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드와 카피의 기능을 보면은 하드는 의문 없이 깨달음으로 안내하지 않고요. 카피는 호기심 없이 구매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인테러뱅이 있고 인테러뱅을 하드하고 카피로 분류했을 때 일단 의심이 있다가 마침내는 깨달음으로 가는 구조고 카피는 호기심에서 시작해가지고 구매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하드와 카피의 공통 구조가 있는데 자, 보이, 예. 하드와 카피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야기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고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드하고 카피가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시간대 구성을 보게 되면 6초, 15초, 30초, 60초 시간 안에 하드라든가 카피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6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짧은 광고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6초까지 이제 단축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도 혹시나 지금 이제 선방에서 큰 스님들이 만드시고자 한다면 6초짜리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서너럭의 닥치게 에피소드가 전개되는 시간은 광고 시간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공통점이 있는데 인테리어병도 마찬가지고요. 하드와 카피는 의문이 답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의문이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야 답을 찾는다는 거죠. 자, 아까 좀 전에 이제 정전 백수자에 대한 그 내용을 하드로 예를 들었는데 어떤 납승이 조직에 물었다. 이 내용을 광고 카피의 스토리보드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광고랑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예시인데 이걸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차입니다. 예, 15초가 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드와 카피, 그러니까 하드와 광고의 스토리보드를 보게 되면은 하드의 스토리보드는 어떤 납승이 조직에 물었고요. 어, 조사 서류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정견백수자 이렇게 조수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5개의 프레임으로 이제 스토리보드를 짤 수가 있고 광고 스토리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셨다시피 그 여기 대나무 숲을 거닐고 있고요, 두 분이. 그 다음에 스님 나오시고 이제 모델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가 나오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카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시 말하면 스토리 전개라든가 아니면 이야기 구성하는 내용, 그리고 카피와 하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약 15초짜리 광고로 만들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지의 배반. 다시 말하면 그 언어에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걸
사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호 스님이 화입구를 참고해도 사쿠를 참고하지 마시오. 화입구에서 깨치면 연거푸르 있지 않지만 사쿠에서 깨치면 자신도 부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비단 이분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대종고 스님도 말씀하셨고 성가 기감에도 화입구 사쿠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의 의도, 그러니까 의문이잖아요. 이 의문을 제대로 파악해야 답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삭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도 부지하지 못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의 배반 또는 이미지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런 작품이 있어요.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그 벨기에 작가인데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다소 생소할 수가 있고 좀 역설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파이프가 맞는데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그리트 작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미지가 파이프일 뿐이지 실제 파이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파이프를 보려면은 그 파이프를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파이프를 어떤 모양인지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빠지면은 이게 파이프인지 알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건 파이프 그림이지 파이프의 실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 그림 가지고 화두와 카피를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화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화두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이미지 가지고 지금 그 화두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화자, 그림 화자 화두로 제가 한번 그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스토리 1을 보게 되면은 선사가 수행생에게 그림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화두를 보이며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파이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파이프 그림이지 진짜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스님은 젊은 스님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광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기 이제 파이프를 문 사람은 생산자, 그 파이프 생산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중점을 쓰는 이 신사는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그림, 이미지의 배반의 제목을 카피로 보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고 이것은 파이프 이미지입니다. 파이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파이프를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사러 왔기 때문에 진짜 파이프를 찾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광고를 통해서 화이프 사쿠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광고가 뭐가 있을까 좀 찾다가 좀 오래된 거고 또 이건 뭐 간접 광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여성이 표를 사려고, 7시 표를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문구를 보고, 갑자기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기자랑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식기를 부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이 여성이 이제 표를 사려고 이제 매표소에 가는데, 표를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뭘 본 거예요. 그리고 뭘 봤냐면 쇼를 하면 영화 티켓이 공짜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일종의 카피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화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쇼는 뭐냐면 이게 2000년 그 중반 쪽에 어느 그 통신회사에서 영상통화 서비스를 그 시행했거든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영화 티켓을 공짜로 주겠다 이 내용이었는데 이 여성은 이거를 단지 쇼를 하게 되면은 영화 티켓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막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왜 일어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춤을 끝난 다음에 이제 표를 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쇼가 아닌가 하면서 자신이 뭐죠? 그 쇼를 하면 영화 티켓이 공짜라고 하는 그 카피를 잘못 오해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당혹스러운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활과 삭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이제 마치고자 하고요.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이 학술 발표에서 저는 인테로뱅, 카드와 카피는 화두를 단순히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그 용례를 찾아서 화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는 광고 카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화두와 카피는 언어, 기호, 이미지를 통하여 전달합니다. 천문답과 광고는 대화 또는 이미지를 통해서 전개가 되는데 보통 화두와 카피는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광고 영상을 보면 서로에게 문답과 화두 유형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시간대도 비슷하게 엮을 수가 있고요.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고를 통해서 상품 정보를 얻고 구매합니다. 광고는 더욱 시대에 맞춰서 발전되었으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만큼이나 카피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90년에 유행했던 따봉이라든가 2002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라든가 2000년 중반에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광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카피는 그 시대를 이끄는 패러다임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서는 한국 생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서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상법과 명상 속에 있지만은 다소 정치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인테러뱅을 예로 들면서 이제 광고하고 이 선호록, 그러니까 커트랑 연결을 해보게 됐는데 인테러뱅은 창조를 이끄는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창작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가나선의 화두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는 무한한 정보가 넘쳐나며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화두는 단지 깨달음에 대한 열쇠가 아닌 힐링과 창의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선법을 깨달음에 제한한다면 적은 학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너무 종교성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시대에 맞는 요구에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요. 창의력이 요구되는 명상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서 화두는 인테러뱅으로 재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광고가 대중들에게 소비는 물론 문화 패턴과 시대 정신을 선도하듯이 화두의 형식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영향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러뱅이 필요한 시대는 바로 가나선이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빨리 맞춰주셨는데요. 생각보다 하게 됐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예, 카메라를 켜주시거나 아니면 관리자분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송승훈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도 많이 알았고 또 이렇게 카피와 화두를 비유를 해주시는데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즐겁게 들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가 채팅창에 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피라는 컨텐츠에는 상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상품 인식 및 상품 구매라는 카피의 최종 방향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그와 달리 화두의 내용 자체에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물음표와 느낌표의 과정은 서로 닮아 있지만 양자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해 보이는데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또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 문장은 실제 파이프와 이미지 파이프의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문구에 해당하기에 화두와 닮아 있지만 카피의 경우 상품인식이 목적이라면 위 문장은 오히려 광고 전략에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예. 같은데요. 하나씩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대해서는 지금 화두의 내용이 그 자체에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예. 그래서 물음표와 느낌표의 과정은 서로 닮아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저도 이거를 이제 하면서 경강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는
광고하고 하도를 연결하게 되면 이게 자칫 삭구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그 하입구를 지어야지 삭구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역시 이런 걸 만들면서 삭구로 빠지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문제는 목적입니다. 그 인테리어의 목적은 물음표를 가지고 이제 느낌표로 가는 건데 이거를 이 해석을 하도로 하게 되면은 하도를 주면서 이제 의정, 의단이 생기다가 이제 타파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인식 전환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광고를 보면서 카피를 보면서 그, 그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광고를 예로 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광고는 기본적으로 그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창조적인 사람을 많이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것도 창의력이 필요하지만 파는 것도 그 과정도 창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창의력과 관련돼 가지고 인테리어병하고 하드하고 카피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질문도 막 이것도 뭐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요 내용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만은 사실 이미지에 대한 그 파급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화두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마이머리에 대한 그 화두가 아니라 그림화자 화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뭐 관상적인 어떤 그 수행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면서 그 화두를 타파할 수 있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체적인 질문 사항이나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또 생각나시면은 계속 올려주시고요. 뭐 저도 하나 질문 예,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저도 그 송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이게 물음표에서 예, 느낌표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 예, 카피라면은 이 그 화두. 화두를 예. 잡고 있다가 깨달은 데까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과정이 단계가 유사한 것 같다는 예, 그런 인상을 계속 받으면서도 예,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이런 있는데, 예, 예, 생각했는데 혹시 예, 저는 그 제가 이해하지 못한 광고가 예,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예, 제가 제 나이를 밝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는데 선영아 사랑해라는 예, 카피가 2000년이었죠. 그때 나왔죠. 예, 예, 그때 그 보여주신 광고랑 거의 비슷한 때인데 그 예, 지하철에 거의 도배하다시피 계속 돼 예, 있어서 예, 저게 뭔가 했는데 그 광고는 사실은 저한테는 느낌표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느낌표 이게 예, 도대체 뭔 예, 얘기인가 하고서는 끝났는데 저한테는 화두도 사실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예, 물음표로 끝나고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 하도라는 게 어차피 타파를 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그, 좀 전에 질문하신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까 그 15초짜리 가지고 질문이 나오고 의문이 나오고 마침표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그거에 만약에 아까 그 정전백 수자를 15초짜리로 재구성한다고 했잖아요. 만약 네. 그거는 아마도 도노 아니면은 기현이 맞았을 때 아, 15초짜리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현이 네, 있을 때 이게 깨우치는 거지. 예, 만약 기현이 없다, 인연이 또 없다. 그럼 예, 근거와 인연이 없으면은 이거 예, 몇 번 틀어줘도 아니면 이게 15초짜리가 아니라 30초, 1분, 뭐 1시간짜리 광고를 틀어줘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이거는 본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건 기현과 맞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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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과 또 예, 맥이 닿아 있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예, 이영진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발표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하드와 카피의 공통점을 중점을 두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인지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해 주시면
주제에 관해서 더욱 뚜렷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건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 물음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물음표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느낌표가 되는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카드를 주는 그 스님이 만약 물음표를 주는 그 카드를 주시는데, 이거를 제대로 그 방향을 설정해서 주시면은 이 사람 그 수행승이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잘못 전달하게 되면 또는 잘못 인식하게 되면 이게 엉뚱한 사고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랑 연결지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광고의 의도가 있고 하도에도 그 의도가 있는데,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냥 누구는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그 누군가는 광고에 대해서 약간 폄하할 수가 있겠죠. 광고가 좀 시시하다 아니면은 뭐 누구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광고와 그러니까 화두와 카피에 대한 부분도 일단 제대로 된 물음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거고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통신사 광고 아니면 그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패드를 광고하잖아요. 이 주층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걸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이 광고는 약간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 나이를 비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광고라는 거는 상품 광고라는 거는 이걸 쓰고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 소비자를 또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화두도 1700 얘기했죠. 1700 공안 중에서 하나를 이 납승 그러니까 수행승하고 연결이 됐다 싶을 때 선지식들이 넌 이거 해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어떤 주 타겟층을 상품의 주 타겟이 누구냐를 봐야 되듯이 당연히 하도도 내가 1700개 중에서 어떤 걸 줘야 되는지를 맞춰야 되겠죠. 선지식 이런 분들은요. 예. 네. 혹시 이거는 어떨까요? 광고는 예. 끝난 다음에 답을 주잖아요. 예, 요새 맞습니다. 나오는 광고 중에서도 예. 애플워치 광고가 예. 맨 처음에 볼 때 전혀 뭔 얘기인지 이게 뭐 구조하는 예, 예. 그런 것만 계속 나오다가 맨 예. 마지막에 답을 주잖아요. 근데 예. 화두는 답을 주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차이로 예.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15초짜리 광고를 이제 화두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과정은 일종의 돈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만약 기한으로 봐도 되고 그럴 때는 15초가 되지만은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정정백 수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공안에 올렸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공안이라고 볼 수 없어가지고, 전등록에 올리진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같은 경우에 답이 나오지만은 일단 15초 안에 아니면 30초 안에 전달은 해야 되겠죠. 물론 공안집에 있는 거는 깨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선근기인 아니면 상근기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광고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아마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지만은 좀 둔한 사람 아니면 그 연령대가 거기 타겟층이 맞추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인연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제 13초 뒤에 예, 저희 이제 모임이 예, 다시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예, 성수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 이만으로 예. 세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